아까 어디까지 했죠? 민주노총과 뭐 청와대 간에 이렇게 교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그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되게 거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 안 한다.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도 자기들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망에 절대로 그거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기종대우조나 그 대기업이 우리 국가의 경제 사정에 비교해서 과도한 봉급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한 30, 40%를 삭감한 다음에 그것을 중소기업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쪽 근로자들, 다음에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뭐 일자리 나눠온다는 그런 차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쪽으로 이전시켜야지 국가 경제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심각한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를 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 이런 것도 해결되고, 전반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됐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전면화된 시장 경제,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러니까 20, 30년 전 IMF 이전에도 엄연히 시장 경제였고, 시장 경제는 오늘 현대뿐만 아니라 근대에도 100년, 200년 전에도 어느 정도 시장이 있었어요. 자본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거 어떤 그런 경제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요. 뭐 100, 200년이든 300년 전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90년 전부터 이제 갑자기 저렇게 전면화된 시장 경제, 모든 것이 어떤 교환 가치, 사용 가치 이런 것보다 교환 가치로 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도 IMF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교환 가치로 그러니까 교환 가치로 다 변경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도 다 그렇게 경제적 이익과 관련,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의 욕망과 관련된 그런 기조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그거는 제가 여덟 번째 동영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몇 개 있어요. 거기 역사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국 현대사의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개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돼버려서 그 사람이 무슨 보수도 진보도 그런 거 관계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돈을 쫓는 그리고 양극화에서 밀려나지 않는 갑쪽으로 가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뭐 강력하게 이렇게 발산되는 그런 어떤 20, 30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어, 지금까지. 그게 계속 지금 유지되고 또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줄지는 않고. 근데 손혜원 씨 같은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거대한 그런 어떤, 카지노 경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거의 어려운데 자기가 전통을 살린다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벌써 그쪽에 벌써요, 목포 주민들 뭐 손혜원 씨에 대해서 뭐 반대하기나 지지하기나 좀 나눠질 수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잠재의 마음속에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자기들 뭐 손혜원 씨 지지한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 그 목포 그 동네 부동산 오는 거 이런 거에 이게 주 관심이에요. 그때 표현하든 안 하든 벌써 그렇게 다 변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재적 투기꾼이라고 그랬죠. 앞에 에피소드에서 그랬죠. 앞에 동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씨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신화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요. 그래, 손영호 씨 지지자들 고유가 저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고유와의,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그걸 판단하면 그게 저렇게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경쟁화되고, 그래서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났고, 오랜 세월 또 해결될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되었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전면적 시장 경제화, 그러니까 모두 상품화되고, 그러니까, 인간도 상품화 되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 사람 상품 가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고, 무슨 인격 이런 게 안 따지거든요. 그걸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상품화되고, 그러니까, 돈이 종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인격을 취득했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사회과학적으로. 그쪽에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가 내의 모든 분위기가 저렇게 된 상태에서, 자, 그러면, 값들이 그게 뭐 10%도 20%도 30%도 되겠죠. 뭐 한 20%라고 하고 할 수도 있고 30%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을 갑이라고 볼 수 있고, 갑이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무슨, 여유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도 그런 걸 말하죠. 단지 누구로부터 무슨, 갑질하고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좀 넓은 의미에서 그런 거죠. 자, 그걸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일본 대기업, 뭐 중견기업 해가지고, 한 8가지를 갑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사람을 직종을 한 8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제가. 이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당장은 갑이라고 예면적으로 아니지만 어떤 그 사람의 가능성에 의해서 갑을 넣어줘도 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켜서요. 이게 전체 합하면 국민이 한 20% 30% 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10%가 넘을 것 같아요. 한 20% 된다든지 어쨌든 간에 10%를 보도 어쨌든 간에. 자, 이 갑들은 나눔이나 분배를 절대를 하려고 안 그래요.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인격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지도 있고 뜻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경우에 바르고 일부 외에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 보면 뭐 사람이 괜찮고 말이 통하고 다 뭐 괜찮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현실적인 어떤 이익 관련 그게 뭐 돈이든 어떤 지위든 자리든 어떤 기회든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순간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눔이나 분배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갑들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죠. 이 갑이 어디 되는지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른 동양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갑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기에 지금 나오거든요. 8가지를 한번 들어보죠. 8가지인가. 이게 뭐 어떻게 할 줄은 몰라가지고. 대체 그래도 살만한 자도 포함된 30%의 범위 내는 누가 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도 잡아보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첫째로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 국가, 지방, 정부. 이건 뭐 이래. 부러져 보네. 헤헤, 참네. 죄송합니다. 이거 뭐. 공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 국가, 지방정부, 초중고등학교, 대학, 공기업, 각종 정부투자기관, 각종 금융회사, 그리고 각종 뭐 직역이나 권익 이익에 대한 다 단체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뭐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 뭐 협회니 무슨 위원회니 하는 게 유난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뭔가 그거 이제 위임 설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런 사람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라고 일종의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부 다. 뭐 공무원 공조직을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고. 좀 넓게 해야 되겠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직 종사. 전문직 종사자도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전문직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그렇게 보죠.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의사, 뭐 이런 다 전문직이죠. 뭐 감리사, 뭐 변문직도 굉장히 많죠.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과, 문과, 이과 계통도 전문직 쪽에 꽤 많죠. 무슨 기술사, 이런 사람들요. 예, 건축사. 다음에 중소기업가 중에서 일부는 또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상당한 재산 가진 사람이거든. 의외로 우리나라는 임금소득보다도 자본소득이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상속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금수저인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네 번째. 다음 5번째. 다른 거는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상당하게 부자이다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 가진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10억 이상 된다든지 그 사람 재산이 아파트 서울 같은데 30평대 아파트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뭐 여유 있다 그러면 포함돼야 될 거고.
다음에 6번째, 높은 연금 등 유리한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 직업은 없더라도, 무슨 개인연금을 가입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조직에 있다가, 뭐, 그중 그러더만요. 뭐, 군인 출신, 뭐, 공무원 출신, 뭐 이런 사람들,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하면, 연금을 한 달에 뭐, 몇백 받고, 뭐, 부부지간의 경우에는, 뭐, 교사들 경우에 그런 많다던데, 교사들은 부부 교사가 한 달에 500씩, 합하면 600 되고, 아니, 나이 65세 이상인데, 한 달에 5, 600 받으면, 그거는 안전한 삶이죠, 그거는. 그리고 뭐, 장성들 출신들은 뭐, 700씩 받는다고 알게 됐고, 근데 일반 국민연금은, 작년에 보니까 뭐, 평균 37만원 받고 있더라고. 말도 안 되죠. 37만원 받고 뭘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10배씩 차이라고, 뭐, 보통은 6, 7배 차이라고 이러더라고. 진짜 연금 얘기하려고 하면 별도로 얘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연금 저런 부분은요, 다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그 제도의 원래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 다르게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지금, 연세 드신 노인들이 당장 지금 고독사하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사회 안전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수십 년은 그걸 안 하고 앉았어요. 뭐 이번에 무슨 뭐 기초연금이 올린다 그러는데 훨씬 부족하죠 그걸로도. 그러니까 연금 얘기하려고 따라오고 있는데 또 연금을 우리는 적립식인데 조금씩 부가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거는 부가식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층에서 국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안전망을 보호되는데 그거 부가식으로 조금 더 낸다고 몇 프로 더 낸다고 결국 받아들이거든요. 처음에는 그 불만을 폭로라도 충분히 설득을 해야죠. 정치권에서 그것을 조금 더 내도록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하자고. 현재 30몇만 원 평균 받는데 이걸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많이 받는 사람은 기껏 100만 원 못 넘기고 이런 식의 국민연금은요. 그것도 연금 자체를 막 가입 안 돼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보세요.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수준이 무슨 10몇위, 11위 하면서 70대, 80대 노인분들이 그 길거리 종이 죽고 하니까 그런 나라예요, 지금요. 예? 다음 7번째. 자살은 그리 없으나 특별한 재능이나 탁월한 기회주의적 능력을 성취한 자. 그렇죠. 돈이 없어도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연예계 이런 쪽도, 재능이 있어 앞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도 괜찮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기회주의적인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 뭐냐, 또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 없죠. 기회주의적으로 잘 처세라는 사람이 또, 그런 어떤 성취를 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현실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포함시키게 되겠죠. 기타 사정으로 또 갑으로 볼 수 있는 자도 있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워낙 이 사회가 뭐 직종이라든지 뭐 사는 방식이 다 틀리니까. 그리고 있는 자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있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한 8가지를 잡았는데 한 30% 들지 않을까. 자, 다시 보죠. 이거 어디 가버렸나? 이게 어디 갔나? 가만히 있어봐. 이 화면이 왜 이렇게 안 떠버리노?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아까 30% 얘기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30%를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뭐 그럴 거나 또, 한 20%를 15% 잡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거 몇 프로 그거는 공식적 통계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갑이 몇 프로. 자, 한 8가지 이렇게 봤는데,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양보를 안 해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현실적인 손해가 볼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나눔이나 분배에 대한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개인 탓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극화를 더 벌어지고, 나머지 80%의 얼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또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지도 몰라요. 자, 2번째. 갑의 입장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얼들이 있어요. 그게 전체 80% 중에서 그 반이 넘는다고 보면 맞아요. 반이 먹고, 그래서 최하위층 일부에는 전부 다 여기에 또 포함돼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는 현재 갑이 아닌데, 얼들이 하는 행위를 공감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춥고 배고픈 사람, 서민들이 오히려 그 보수정당 표를 찍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같은 의미가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얼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수 쪽에 보수 정당이나 수구 쪽에 유리한 어떤 표를 행사하기나 평소 정서도 그래 가지고 있거나 아 대기업이 잘 돼야지 이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쥐뿔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계급 의식이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은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도 다 그래서 부족하고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도 그리고 가백에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뭐 추구하는 사람, 뭐 들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긴 한데 맹렬히 갑에 들어가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갑의 법을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야지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들어가야지 자기가 안전하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만큼 재미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이 지구상에서 돈 많으면 대한민국만큼 살만하고 재밌는 나라가 없대요. 그런데 돈 없으면 지옥이 돼, 대한민국은. 그래서 헬조소이란 말이잖아. 그만큼 내가 갑쪽이 갔냐, 을쪽이 갔냐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을들 중에서도 갑으로 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현지의 기존의 체계, 어떤 보수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에너지,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쪽으로 그거 자기가 지지하는 이런 어떤 언행을 하고 이렇게 정선을 가지는 거예요. 선거를 하면 표도 또 보수당에 줘버리고. 그 저런 사람들을 가시하는 게 앞에 이거 못지않게 더 결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을들 다수의 가담에 의해 힘입고 유지되던 그러니까 양국화가 이런 종류의 을들이 가담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양국화가 더 힘을 받고 유지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모형의 대한민국이다 이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얘기예요. 못 사는 사람이 좀 진보고 무슨 민주당 지지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한나라당이나 보수정당 지지하잖아요. 우리가 냉정히 보면 그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 정책을 할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되잖아요. 현실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과 같은 입장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갑들에게 보태주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이 을들이 갑으로 여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막 추구하려고 하지만도 실제 들어가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는 을로 남을 사람이 못 모르고 갑을 자꾸 지지하는 거예요. 그중 일부만 이제 갑쪽으로 들어가겠죠. 어떻게 노력했거나 뭐 투기를 잘했거나 우리 좋았거나 일부만 들어간다고 나머지는 여전히 평생 갑으로 살 사람들인데 전부 다 평생 을로 살면서 눈치 봐가면서 매달 그건 생활비 걱정해가면서 뭐 이자 갚는 걱정해가면서 뭔가 걱정해가면서 어차피 살 사람인데 평생 자기 자식까지 대물림에 그렇게 살 사람들이죠. 전부 다요. 극히 일부에는. 그런데도 다 계급의식이었기 때문에 계급의식 하면 이 용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데 꼭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무슨 그런 어떤 이념적인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어쨌든 간에 그거 상식적인 거 그러고 어떤 명명을 해야 되고 인간은 어떤 의식을 진화하려면 어떤 형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렇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보를 사용하냐면 아까 여기 있었나? 여기 없는데 내가 꺼버렸네. 아까 유시민 씨 여기에 지금 알제리아 사회에 보면 그 일자리 소속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 유시민 씨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럼 현재 정부가 케인저는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한 사람이니까요. 원래 케인저는 저 사람은 사회주의고 자본주의자예요. 자본주의자인데 이제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뭡니까 그 대공황할 때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대단한 그런 어떤 경제학자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신수정 자본주의 케인저식 이제 정부가 그걸로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일자리 소속도 이제 그렇게 맞다고. 현재 하는 정부의 정책의 성격은 이념의 성격은 케인즈식 신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저게요 어느 정도로 그 모양새만 갖춰진 나라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림도 없어요. 저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1번, 2번 이런 현실
거의 카지노 경제가 된 현실에다가 이 갑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하고, 다음에 얼들 중에서도 많은 거의 태반이, 그런 갑들의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정신 상태나 어떤 사고방식이 가지고 이런 어떤 기본 전제의 나라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제 공룡이라 불러요. 이걸 공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전제에서 1번, 2번이 이렇게 깔린 이런 1, 2번 위에까지 다 합해가지고 합하면 이걸 저는 공룡이라 부르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공룡은. 이런 공룡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진 공룡 상태를. 그리고 100점 100표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온갖 무슨 그런 뭐 혁신 성장이니 무슨 또 뭐 최저임금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잖아요. 저 이제 신수정 자본주의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어림도 없어요. 안 돼요. 이 정부가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내년 말쯤에는 그 유시민 씨가 정부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 아니 난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하나의 의미죠. 일자리 소속도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이제 자기 그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의미도 없어요. 그건요. 제가 볼 때 물론 미래 일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99% 현재와 별로 현재보다도 뭐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별로 그거 80%의 을의 삶이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 보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 되면 현 정권의 그 행위는 갑들을 위한 어떤 정책의 모든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을들을 위한다 그래요. 이 정부가 저 뭐냐면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소비가 안 일어나서 경기 어렵다. 국가 발전, 국가 경제 성장도 잘 안 되고 양극화도 해소도 안 된다.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해가지고 돈 푸는 거는 그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큰 도움 안 돼요. 지금에서는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돈 플러스 어떤 꽉 묶인 경기 상황을 이렇게 이게 유동성을 일으켜가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양적 완화랍니까 뭐 그런 방법이가지고 경제 현상을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풀 수는 있어요. 국가 정책적으로 또 해야 될 필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몇 조를 풀었니 그러던데 그거 어림도 안 되고 안 되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국 되려면 여기서 얘기 뭐라 하겠는데 내가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근본 문제 뭡니까 재벌 물어발식 경영 다음에 귀족 노조 저 큰 문제 다음에 조세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도 뭐 포함될 수 있겠죠. 교육은 뭐 좀 그렇고 그거 외에 연금 문제 이런 근본 문제, 공무원 사회 공조직 문제 이런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되는 것이지. 그거는 손도 안 대고 있으면서 임기 초에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얘기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시기에 그런 기술적으로 뭐 수정하는 이런 방식은 어림도 없어요. 공룡이 코웃음 쳐버려요. 안 돼요. 안 되고 노무현 정권 때도 결국은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이 정권에다가 뭐 잘났다고. 근데 이 정권도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똑같은 방식을 지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리고 임기 초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포커스를 그 정치적인 어떤 기회를 잡는 그런 것이 조금 또 조금 부족했는 것 같고, 이 큰일 났는데, 이거 끝내려고 했더만, 얘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뭐, 결론 부분을 각자 도생에다가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한나라당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 동네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또 이제, 다음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뭐, 혁명, 변혁, 뭐 개혁, 이런데, 현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되기 뭘 선택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와버렸다 그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 정권은 그냥 이 상태로 가다 그냥 끝나는 것이 달리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임기 초에 특별한 어떤
순간에만 가능한 그거 아주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여기까지 끊고 한 번 더 해가지고 20 이게 뭐죠? 34다시 그거 1, 2까지 이제 2인데 3회 이제 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게 25분 이상 하면 안 되겠더라. 저도 힘도 들고 또 이게 기니까 안 그래도 그 구독이 없는데 유튜브 특성이 길면 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보게 되고 여기까지 하고 또 있겠습니다. 예.